2022년 12월 23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좀 올 줄 알았는데, 선물이 안 오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밤 이제 오늘 새벽에 다우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다우는 그나마 괜찮죠. 이렇게 뭐 5일선을 뭐 약간 지지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인 흐름, 여기 이제 21선을 찍고, 21선이 아니죠. 61선을 찍고 약간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여기서 재하락을 한다면 재하락을 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61선과 121선이 지지선이 있죠. 그래서 다우는 그나마 좀 이렇게 보시면 이 하루 거래를 봐도 이렇게 많이 좀 그래도 끝에 올렸죠. 근데 지금 이제 나스닥, 우리나라 이제 기술주와 관련 있는 나스닥이 조금 문제인데요. 나스닥 차트 한번 보죠. 나스닥도 좀 회복을 하긴 했죠. 근데 이제 다우보다는 좀 회복력이 좀 약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5일선에 맞고 떨어지는 차트. 그러면서 이제 지지선들이 사실은 없어요. 지지선들이 없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나스닥은 좀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저점을 지켜줘야 되겠죠. 어차피 이 저점은 이제 거의 깨졌다고 봐야 되고요. 이 저점은 거의 깨졌고, 이 저점, 요 저점을 지지 하나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죠? 요 저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봤을 때는, 다시 재하락 파동이 지금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요거를 깨면은, 요 저점을 깨게 된다면, 다시 하락 파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서 다시 이렇게, 그죠? 이런 식의,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져요. 주봉상.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스닥은 반등을 해야 돼요. 나스닥 선물은 지금 상승 중이에요. 뭐, 약간 보합이나 상승 중. 그 나스닥이 오늘 지지를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고요. 월봉을 한번 보죠. 월봉을 보시면, 월봉상에는 이제 월봉상도 요거 이제 61선을 지지를 하나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여태까지 보시면 61선은 찍고 올렸어요. 계속. 그래서 61선을 찍고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추세가 바뀐다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이제 여기 어디서 저점을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추세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나스닥은 기로에 서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을 보죠. 먼저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 일봉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 이 쌍산을 만든 다음에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했다가 쌍산을 만들고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점과 고점 여기를 연결해 봤을 때 거의 되돌림이 2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분의 1 정도에.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것도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뭐 반등이 나와주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더 내린다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한 1240 정도, 1240 정도까지도 더 내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여기까지 내린다면 이제 이걸 깨는지 안 깨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2분의 1에서 되돌림이 나오나 고점과 저점에 한번 보시고 되돌림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까지 열어놔야 된다. 그죠? 거의 뭐 한 4분의 1인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나마 이제 코스피는 괜찮죠.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뭐 비슷해요. 주봉도 이제 똑같이 그런 쪽이고 월봉을 보시면 월봉이 그래도 이 120 월선이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번 달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좋아요, 사실은. 깨지 않아야 돼요. 깨면은, 이 하방 압력이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번 달 저점이 깨지면 월봉이 이 121선을 찍으러 갈 거예요. 이 121선을 찍으러 가기 때문에 여기서 또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좀 버텨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건 이제 추후에 또 계속 봐야 되겠죠. 이제 개별주 오늘 그래도 좀 급등한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거의 나머지 종목은 다 빠졌어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종목들을 좀 소환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엘컴텍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컴텍이 장중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네, 엘컴텍이 오늘 장중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컴텍은 이제 금 관련주로도 속하죠. 이제 도시재생에서 뭐 금을 이렇게 뭐 기존의 그러한 저기 뭔가 그런 가전제품부터 뭐 여러 군데 그런 데서 금을 재활용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엘컴텍이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시세를 줬어요. 근데 또 금 관련주들이 다 시세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엘컴텍 차트는 괜찮아요. 차트는 괜찮죠. 여기 이제 쌍바닥하고 바닥 지지 나오고 121선을 뚫은 다음에 빠지지 않고 끝났어요. 그렇죠? 이런 모습은 괜찮습니다. 쫙 원래 대체로 121선을 찍고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번 달에 우선은 이제 주봉상에는 뭐 여기 근처를 약간 못 찍었지만 거의 다 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식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가 매물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만약에 더 상승한다면 한 여기까지 뭐 잘 찍으면 요 위에 요 선 120 월 주선까지 120 주선까지 찍을 수 있는 그런 힘은 보여요. 근데 찍었다 좀 빠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매물대를 맞기 때문에 빠져 다시 윗꼬리를 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보이긴 해요. 그런데 고점에 잘하면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매매가 필요한 주식이죠. 그래서 엘컨텍이 오늘 바닥에서 벌써 이렇게 좀 매집이 좀 이 정도 이루어졌죠. 한 달 반 정도. 그렇습니다. 오늘 강하게 상승했는데 좀 더 상승할 것 같아요. 이런 건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엘컴텍이었습니다. 네, 미래나노텍도 오늘 이제 급등을 했죠. 근데 기사가 있는 그 찌다시가 나온대요, 거의. 요거 있죠. 네, 미래나노텍 계열사 3천억 규모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의 강세. 그렇습니다. 2월에 인수한 2차 전지 소재 전문기업 미래첨단소재가 300억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급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초반 강세입니다. 그렇죠. 자회사의 역할로다가 강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요 정도 상승으로 이제 좀 뭐 거의 상승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미네랄텍이 그 전부터 상승을 좀 많이 했네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제 상승을 쭉 했다가 거의 조정이 끝나서 뭐 이런 식으로 오늘 갭 만들고 또 요런 게 이제 전형적으로 요 고점을 못 들고 이렇게 수렴할 수가 있어요. 수렴할 수 있는 거는 여기 갭도 생겼죠. 갭이 요만큼 생겼죠. 갭. 그래서 이런 건 수렴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구간에서 거의 해먹었다. 그러니까 이 재료가 발표하기 한 달 전에 미리 다 해먹은 거예요. 그죠? 예. 자회사의 그 3천억 계약을 알고 미리 해먹고 빠지다가 오늘 한 번 더 뭐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수렴하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 고점을 뛰어넘지는 좀 힘들 거예요. 자회사 관련돼서 이 부분으로 이제 간 건데, 그러니까 주식이 요즘에는 이렇게 미리 다 해먹고 빠지다가 본 계약이 나오면 이렇게 수렴하는 정도까지만 상승하고 끝난다. 네, 그렇습니다. 미래 나노텍이 오늘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요런 케이스가 또 있어요. 한번 보죠. 자, 레고콘바이오도 이제 시총이 거의 1조가 돼가죠. 근데 이제 레고콘바이오도 오늘 기사가 엄청나게 나왔죠. 요거 미국 암젠. 미국 암젠의 신약 기술 수출 계약, 기술 이전 뭐 1조 6천억, 6,050억. 이게 ABO 바이오 다음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1등이에요, 1등. 올해. 1등 그 기술 이전이고 2등이 ABO 바이오예요. 그래서 ABO 바이오도 이 기사가 나온 다음부터 주가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쭉 빠지다가 기사가 나왔다가 다시 빠지죠. 이런 식으로. 요때 기사가 이제 발생하죠. 그래서 요만큼 상승하는 거예요, 요만큼. 지금 똑같이 뭐랑 똑같죠? 미래 나노텍이랑 똑같죠. 미리 선점한 세력들이 이때 다 올려먹는 거예요, 이때.
네,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차트를 보시면, 레고 컴바이어. 주봉을 한번 보죠, 주봉. 주봉을 봤을 때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방으로 빠지던 주식이 이제 여기서 돌린 거죠. 그죠? 위도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애매하죠. 여기를 못 뚫었죠. 그죠? 정확하게 수렴하던 주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꿀렁거리면서.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월봉을 볼까? 이 안에 다 반영이 돼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밴더를 못 벗어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반영이 안 됐다면 그렇죠.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미래나노텍하고 똑같죠. 왜 그러냐면 뭐 이럴 때 벌써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다는 거죠. 한 뭐 2년 전. 그렇죠. 그래서 계속 빠지고 드디어 이제 나왔어요, 재료가. 근데 이제 이렇게 수렴이 끝나는 거죠, 수렴이. 수렴이. 그렇죠? 그래서 월봉으로 봤을 때 사실은 제일 고점은 언제였냐? 이때였죠, 이때. 12월 30일. 그러니까 2020년 12월 30일. 그러니까 2년 전에 이미 시세를 제일 많이 줬다는 거죠. 2년 전에. 그죠? 그럼 계속 빠지고 있던 거죠. 이제 계약이 된 거죠. 그 주식은 항상 이렇게 선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확인사살 한번 빵, 쭉쭉,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빠지거나. 그렇죠. 뭔가 새로운 기술 이전이 또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시총이 벌써 어느 정도 맞춰져 있다. 그런 겁니다. 여기 때는 좀 비쌌던 거고, 이제 여기가 적정 가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이, 좀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재료가 나왔을 때, 원래 뭐, 최소한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못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쭉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이 되는 상황에서 계속 올라가다가 기술 이전이 정말 될 것 같을 때부터 꺾여서 이때 기술 이전이 되면서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빠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흐르기 때문에 이때 던지는 게 가장 고점인 거예요. 이때는 고점이 아니에요. 이때는 이렇게 거의 결국 이렇게 수렴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연구할 때 미리 선반영된다. 미리 선반영.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레고 콤바이어. 어쨌든 오늘 상승을 좀 많이 했다 빠졌어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많이 가기는 쉽지 않아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등락폭은 있는데, 왜냐면 ABA 바이오도 그 이후에 그렇게 아직까지 크게 상승을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홍성그룹이 오늘 뭐, 중국 상하이 봉쇄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만 나오면은 얘가 좀 많이 가네요. 중국 회사인가 봐요. 그죠? 봉쇄 해제 기대감. 지금도 그렇죠. 요런 거 기사 나올 때쯤 되면 또 주가가 오르죠. 그래서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봉쇄됐던 중국 상하이시가 딱 나온 해제한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주가가 들썩여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뭐 형성그룹은 중국 현지의 영업, 자회사를 통해 아동왕구를 자체 개발하는 기업이랍니다. 왕구 회사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오늘 같은 날 뭐 단타를 한 건지 하여튼 뭐 상승했다 빠졌어요.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차트가 좀 특이한 거는 그래도 이 주식은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파동이 좀 커지죠. 파동이 커집니다. 그죠? 이런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동이 커지죠. 밑에 저점도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파동이 뭔가 계속 이제 이렇게 파동이 커진다는 거는 어쨌든 뭐 단기 다음에 혹시라도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뭐 요런 파동을 그리고 있네요. 근데 단타가 엄청 심하네요. 야, 여기서 여기까지 한 이틀 사이에 또 쭉 올리고 쭉 빼고 그죠? 근데 아마 또 여기까지 또 한 번 할까요? 여기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생각 보시면은 뭐 이때보다는 뭐 이제 봉들이 길어지는 거 보면 뭐 거의 끝물이에요. 물론 한 번 더 뺐다가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시총이 크지가 않으니까 뭔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막 거의 장난치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하여튼 뭐 그렇게 권해드릴 만한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손이 빠르고 단타 잘 치는 사람들이 여기 쭉 걷을 때 이 저점에 오면은 한번 매수해 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드네요. 형성그룹이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이 롯데건설 그런 직업 보증을 해주면서 좀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다시 한 이틀 정도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뭐 이런 어쨌든 저점을 지지하고 이 고점을 요번에 뚫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게 다이나믹하게 가네. 그죠? 이렇게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야, 다이나믹하게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이게 우상향을 할 확률은 좀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한 이런 구간을 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뭐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이었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그래도 계속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네요. 그러면서 계속 야막야막 상승하죠. 아무래도 전력 단가 현실화 때문에 그런지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전력이 조만간 이렇게 한번 슈팅들이 나올 구간이 왔어요, 거의. 예, 그래서 한번 한국전력도 계속 올리네요. 요번에 이 도매가죠. 그러니까 도매가는 이제 전력을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파는 소매로 그 구조가 어느 정도 현실화된다. 지금 이제 전력 가격 좀 있으면 올리죠. 예, 계속 그렇게 현실화를 시킴으로써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근데 항상 전력 가격을 얘기하면 공업용 가격은 왜 안 올리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공업용 가격이 엄청 싸죠. 기업체한테만 전기를 싸게 주죠. 네, 아주 문제가 많죠, 우리나라는.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도 이런 구간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네, 더 미동 오늘 좀 상승을 했네요. 이게 옛날 자율주행인가? 그쪽 관련돼서 계속 다뤘던 주식인데요. 이게 시총이 엄청 줄었네. 이거 167억밖에 안 되네요. 차트는 괜찮습니다. 누군가 차트는 괜찮죠? 빠지다가 오늘 같은 경우 5일선 위에 살짝 올려놨죠. 사실은 이제 이런 걸 강하게 뚫어줘야지만 좀 더 신빙성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뚫으면 아마 다시 빠질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보십시오. 또 한번 누군가가 뭔가 작업을 치는 것 같아요. 시통도 작고 그래서 한번 이런 거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더 미동이었습니다. 네, 링크제니시스도 오늘 뭐 그래도 어쨌든 플러스를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조정을 여기까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61선, 21선까지 조정을 주고 싶었던 것 같고 아직까지 차트가 나쁘진 않습니다. 차트가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렇죠? 뭔가 좀 시세를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 뭐 시세 분출을 못 했는데 회사나 이런 뭐 구조적인 거나 영업적인 걸 봤을 때 그게 나쁜 회사는 아니죠. 링크제니시스 이런 주식도 지금쯤 뭐 그렇죠. 뭐 무중 같은 거 해도 될 회사예요. 하여튼 뭐 잘 보십시오. 혹시 또 뭔가가 있긴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AI 관련돼서 얘기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링크제니시스였습니다. 인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죠. 인콘. 다음 주에 대박의 기회를 줄까요? 지금 어쨌든 이 주식은요, 이렇게 그려봤을 때, 예?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눌림목을 줬는데 이걸 한번 무시하고 이렇게 그려보자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자고요. 이때도 이렇게 급락을 한번 시킨 다음에 이렇게 서서서 올려서 여기서 끝을 냈죠.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갈 줄 알았는데 더 가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아예 팔지도 못하게 9%를 빼버렸죠. 그러면서 계속 이 기울기, 엄청난 기울기죠. 형성그룹처럼 이렇게 빼버렸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바닥인 것 같습니다. 바닥인 것 같아요. 여기를 더 뺀다? 뭐 더 빼서 이 가격과 비슷하게 만약에 뭐 이 가격을 하회하려고 한다? 그럼 이 주식은 좀 일반적이진 않아요.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무리수가 많은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원래 던져야 돼요. 다시 새로운 뭔가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트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던져야 될 위치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오면
근데 지금 구간에서 사실은 이제 돌려줘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형성그룹처럼 많이 간다면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윗꼬리 팍 달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고점들은 어쨌든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 저점도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되고요. 고점은 조금씩 계속 높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CBI인가 그 회사랑 비교해 봤을 때 인콘도 이제 상장 스케줄이 나오면 아마 상장하는 날에는 빠질 거예요. 그 전에 아마 어느 정도 며칠 전까지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상장 스케줄이 짜이버사로 해갖고 뭐 언제부터 거래가 된다. 뭐 일주일로 아니면 뭐 1월 며칠부터 뭐 이런 식으로 그 스케줄이 나오면 그 전에 아마 상승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어쨌든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보이죠.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찍어줘야 될 가격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고요. 계속 찍어줄 가격들이. 그래서 길게 보는 사람들은 이런 찍어줘야 될 가격들을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거를 뭐 트릭으로 살짝 뚫었다 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뚫었다가 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찍어준다는 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들이 굉장히 저항선이 현재는 되어 있는 거예요. 주가 밑에 있기 때문에, 주가 위에 있기 때문에 저항선이죠. 그래서 그런 데서 물량을 정리했다가 줄였다가 다시 밑에서 사고 뭐 이런 전략이 필요하죠. 근데 느낌상은 일봉을 봤을 때 뭔가 여기서 더 민다면은 무리수가 많아요. 만약에 저번처럼 뭐 겁을 줘서 이렇게 확 민다? 그럼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본인들만 사진 않거든요. 이게 무리수예요. 만약 여기까지 민다면 진짜 급하게 밀고 빼야 되는데 이건 무리수고 제일 좋은 거는 뭐 이렇게 살짝 올리고 아니면 도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뺀다는 모습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가격을 중요시 생각해야 돼. 이 가격. 어쨌든 얘네들이 시작하는 가격은 1200원 전후다. 1200원 전후. 계속 제가 이제 1200원 전후를 강조하는 거는 유료 회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요때도 거진 1200원 전후로 요때부터 시작을 했죠. 사실 요걸 깼으면 안 되는데 지금 요거까지 지금 보는 거예요. 요 밑에 요 선까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인코는 그렇게 보시고 뭐 게시판에 자꾸 물어보시는 거 조금 이제 저도 이제 자꾸 노출되지 않도록 인콘을 잉크 뭐 이렇게 쓸 거예요. 이제 노출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노출되면 이 전략적인 게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죠. 물론 이게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 역시도 노출을 안 시키도록 인코는 이제 잉크 뭐 이렇게 쓸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두 종목만 더 보죠. 네, 이미지스도 나올 만한 호재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요거 시작된 거를 깼어요, 지금. 깼죠? 그 지금 이 저점을 깨면 진짜, 좀 심각해지죠, 이 저점을. 그래서 간단간단합니다. 사실은 이런 데서 이렇게 팍 올려줘야 돼요. 그 양봉으로. 요때처럼. 이렇게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는 시그널이 나와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좀 심각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게 골을 파서 뭐 이렇게 간다? 이런 차트도 나올 수 있는데, 아니, 이게 계잡주죠. 계잡주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선들을 지지해주는 좀 어느 정도 최소 마진을 지켜주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재료가 있는 주식들도 다 이렇게 지금 막 빠지네요. 또 하나 볼까요? 네, TPC도 제가 저번부터 계속 이거 선을 그어줬는데, 이제는 이 선을 깼죠, 오늘. 깼다고 해야 되겠죠. 거의 왔죠. 그래서 아주 간단간단해요. 이미지스보다 더 간단간단하죠. 그죠? 딱 갖다 댔습니다. 과연 강한 반등이 월요일부터 나올까요? 아니면 이대로 침몰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죠. 그래서 계잡주로 가면 정말 최악의 계잡주는 이런 식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계잡주들도 많아요. 이제 이때는 아사리판이에요. 그냥 죽을 때까지 빼자 한번.
흘러내리자.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런 거 다 깨고 다시 올리는 거죠. 이렇게 될지 아니면 양심을 지킬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지수가 계속 안 좋아진다면 이런 아사리판 주식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지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오늘 참 힘들으셨을 텐데 크리스마스 이브를 웃으시면서 보내야겠는데 좀 우울하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후가창을 보면 심하게 떨구려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악랄해지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되는 게 웬만한 주식들이 그렇게 시세를 많이 못 내네요. 그만큼 돈이 없다는 거죠. 올리는 사람도 어느 정도 올리면 그냥 대충 정리하고 털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빠따를 길게 잡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금방 쇼부를 내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문제랑 우리나라 이 빚 3천조가 넘죠. 이 빚이 지금 컨트롤이 좀 힘들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죠. 한국은행부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빚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지만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무너지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요. 어느 정도 빠지는 건 상관없는데 시스템이 무너지면 좀 힘들죠. 그러면 정말 최악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좀 잘 버티다가 빨리빨리 어느 정도 수익 나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